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샘플링 검사와 오시곡선입니다. 8번 오시곡선에 관한 문제인데요. 대략적으로 이게 3개가 나오거든요. 4개가 안 나오고. 그래서 한 6점 정도가 되는데, 오시곡선의 형태를 물을 수가 있고, 아니면 오류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문제를 2개 합쳐놓은 건데, 문제가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경우가,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 가파르냐 아니냐 이제 그거 묻는 건데요. 오시곡선에서 이제 NNC 문제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여기 P0, P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시곡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보통 NNC죠? 이 조건에서 변화를 시킬 때 오시곡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C를 증가시키면 이렇게 나오죠? C를 증가시키면 글자 C를 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오시곡선이 쳐 올라간다. 이게 이제 완만하게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완만하게 된다. 근데 이제 C를 증가시키면 합격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어렵게 일종으로 이용을 할 거 없이 알파는 불합격률, 베타는 합격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는 베타하고 같이 놀죠. 그러니까 합격률이 올라가니까 일종으로 알파는 합격률이 올라가니까 불합격률은 감소하죠. 감소하고 합격률은 증가하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세 가지가 다 쓰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만 쓰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해놓은 거. 이게 더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NC를 일정하게 하고 N을 증가시키면 내리 누르죠. 불합격률이 증가하죠. 1종 오류는 증가하고 2종 오류는 감소한다. 근데 내리 누르니까 가파르게 된다. 급경사가 된다. 뭐 이런 형태의 답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N이 0.1일 때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초기화 분포가 아닐 때 이런 얘기죠. NC를 일정하게 하고 N을 증가시키면 오시곡선은 변화가 없다라고 쓰면 그습니다. 변화가 거의 없다 라고 해야지 없다라고 그러면 틀린 거예요. 네,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없다 그러면 긋고 거의 없다라고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좀 그런데요. 어쩔 수 없어요. 네, 답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없다라고 쓰면 틀려요. CNN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면 오시곡선은 오시곡선은 크게 변한다로 돼 있죠. 보면 이렇게 되니까 옛날 사람들이 볼 때 규칙이 깨지니까 크게 변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게 바람직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바람직하게 된다는 게 알파도 줄고 베타도 줄기 때문에 크게 변한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뭐 알파 베타가 반비례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규칙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사실은. 검사량이 늘어나는 건데 나쁠 게 없잖아요, 사실은. 자, 그러면 오시곡선의 계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통계학하고 샘플링 검사의 차이가 통계학은 그냥 확률 변수가 얼마일 때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샘플링 검사는 합격 판정 계수가 몇 개일 때 확률을 구하라. 근데 통계학은 확률 변수의 확률이 얼마냐고 합격 확률이 얼마냐. 이건 무조건 이쪽이에요. 샘플링 검사는. 그래서 여기 보면 확률이 아니라 다 합격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C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근데 초기화로 풀려면 초기화로 풀어야 되고 이항으로 풀려면 이항으로 풀어야 돼요. N=30, C=10이니까 이거는 초기화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샘플링 검사 방식에서 로트의 불량품률이 P가 20%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일단 NP부터 써야죠. 불량 개수가 몇 개인지. 6개인가요? 네, 6개의 불량이 있다는 얘기죠. 합격률을 구하시오. 실전에서는 여기에 하나 보너스를 줍니다. 초기화 분포로 합격률을 계산하시오.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는 초기화인지 이항인지 포화송인지를 분명히 줍니다. 기사하고 달라요. 기사는 안 줍니다. 이거 기사 형태로 제가 써놓은 거죠. 왜 이렇게 써놨냐고요? 혹시나 안 줄까봐. 그래서 이제 개념을 알고 있으라고 혹시나 안 주는 걸 대비시키려고 뺀 거예요. 자, 그러면 가번은 초기화 분포니까 합격률을 구하시오 그랬죠? 그러면 이제 LP라고 우리가 흔히 쓰는데요. 불량률 P의 로트 합격률이라는 뜻입니다. 프로 X가 C 이하일 때 합격이다. 1 이하일 때 합격이죠. 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X가 0일 때와 X가 1일 때를 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건 안 써도 되고 이게 좀 식이 복잡해지는 거죠. 30개에서 10개를 뽑는다. 30C 10이네요. 30C 10 10개를 뽑는데 처음에는 6개에서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면 24개에서 10개가 나와야죠. 그 다음에는 6개에서 하나가 나오고 그럼 24개에서는 9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32639가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문제는 초기화 분포 계산을 할 줄 아느냐 하는 게 주 관건이 되겠죠. 이거 뭐 따로 계산해서 2개 더 할 필요 없고요. 그냥 계산기 한 번에 다 쓰면 한 번에 다 쓰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다 밑에서 쬐끄맣게 글자 써놓고 합산해도 상관은 없고요. 저처럼 그냥 한 번에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복원 추출인 경우에 N이 10, C가 1인 샘플링 검사 방식에 대해서 로트의 불량률이 20%인 경우에 합격률을 구하시오. 이게 복원 추출이라 그러면 바로 이항분포가 되죠. 그래서 이항분포로 문제를 푸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불량률이 20%니까 포화분포는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것도 이항분포로 구하시오. 이렇게 답을 문제에 줍니다. 그대로 그냥 풀면 되는데요. 웬만하면. 자, 그러면 똑같죠? C가 1이니까 이거는 같은 형태가 될 수밖에 없네요. X가 하나보다 같거나 작을 때 합격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10개를 샘플링을 하는데 처음에는 분량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죠. X가 0인 경우. 그러면은 0.2의 0승, 0.8의 10승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가 나오는 거죠. 하나가 나오면 0.2의 1승이 되고 0.8의 9승이 됩니다. 그러므로 0.37581이 됩니다. 그러니까 0.3758이니까 아까 값하고 차이가 꽤 크죠? 꽤 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10배 이하일 때와 아닐 때는 이할 땐 초기화 분포하고 비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N이 100이고 C가 2인 경우에 샘플링 검사 방식에 대해서 로트의 불량률이 1%인 경우에 포화성 분포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 나오는 게 FM이고요. 포화성 분포를 구하려면 일단 M부터 구해야죠. M은 MP니까 100 곱하기 0.01은 1,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포화성 분포를 풀 상태가 됐죠. 그러면 LP가 합격률이 X가 2개 이하일 때 합격이니까 2개 이하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M이니까 M이 1이죠. 그 다음에 M제곱 나누기 2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뭐 이건 그래서 포화분포는 뭐 얼마가 되더라도 계속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 계산이 쉽죠. 그러면 0.91969니까 98이니까 0.919
9197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올림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무지 잘 나오는 형태니까 반드시 몇 번 연습을 해가지고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 나오면 C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그걸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걸 넘어가지는 않고 나머지는 언제든지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챙겨야 되는 거죠. 로트의 크기가 N이 1000이고 시료의 크기가 10개, 합격 판정 개수가 2개에 대한 샘플링 검사 방식에 대한 제시표는 다음과 같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주어지지 않은 수표예요. 이 표는 원래 0001표인데요. 001표가 굉장히 많아요. 0001이 한 100 몇십 페이지 돼요. 규격이. 무지하게 두꺼운 규격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규격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있는데, 개수치에 대한 수표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수업용 수표에. 그래서 이제 수업용 수표에 원래 기사 위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산업기사 쪽에서는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지문에다가 문제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뭐 거의 지문에 다 주어져 있고 원래는 이게 베타 방식이나 이런 걸 다 찾아야 되는데 베타를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고 이걸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거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 바뀌는 거예요. N10, C2 이렇게 바뀌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 값이 다 달라요. 응? C가 바뀌면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C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돼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주는 문제에서 그냥 그것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무시하면 돼요. C고 뭐고 무시하고 그냥 여기서 구하는 거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알파가 5%고 베타가 10%니까 이 5%와 10%만 먼저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5%하고 10%를 동그라미 치시면 저 밑에 있는 값이 MP 값입니다. 이게 M이죠, M. M이 0.818이다. M이 5.325다. 그 M이 MP 아니에요. 그래서 M이 MP니까 M이 0.818이면 N은 지금 110개로 하겠다 그랬죠? 여기에. N 10개로 하겠다 그랬으니까 P0가 되고요. P0는 이거 나누면 어떻게 돼요? 0.0818이다. 그래서 P0가 나오게 돼 있고 P1은 이게 10%니까 5.325거든요. 이것이 10 곱하기 P1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P1은 0.5325. 이건 53%라는 얘기고요. 이거 8%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이다 보니까 황당하죠. 불량률이 8%가 좋은 노트고 53%가 나쁜 노트다. 뭐 이런 얘기예요. 50곡선을 작성하시오. 우선 P0, P1은 구했고요. 50곡선을 작성을 하라 그랬으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P0가 8.18% 아니에요. P. 그 다음에 여기가 53.25라고 써야겠네요.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이게 10% 합격점 아니에요. 이거 LP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0.1. 그 다음에 요거는 95% 합격점이죠. 그러니까 95. 여기가 1이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으면 돼요. 55선 끝. 원래는 여기 알파 표기가 돼 있어야 되고 여기 베타 표기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다 돼 있잖아. 0.1과 0.95를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 표기를 안 해도 0.1과 0.95가 있으면 맞는 거거든. X축, Y축만 표기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쓰나 안 쓰나 뭔 상관이 있어, 이게. 여기 있는데, 만나는 점이. 그래서 저거만 점을 이어주면 끝이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건 뭐, 소수점을 써도 되냐 상관없습니다. 이거 소수점을 쓰면 둘 다 소수점을 쓰고요. P로 쓰면 둘 다 P로 쓰면 돼요. 이번에는 유사 문제 1번입니다. 55서 문제죠. 크기 N이 5000인 노트에서 샘플 크기가 100인 표본을 샘플링하여 합격 판정 개수 C 이퀄 2인 샘플링 검사할 때 부적 합분율 1.35%의 노트가 합격한 확률을 얼마냐. 이거는 아무리 봐도 포화성분포로 계산해야 될 것 같네요. 50옥서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P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포화성분포를 주로 이용합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근사법을 쓰면 돼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우선 P가 135 아닙니까? 당연히 포화성분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P가 1%, 3%,
5%일 때 M은 이게 N이 100이니까 당연히 1이죠. 1이고 1, 3, 5가 되네요. 그럼 이제 합격 판정 개수는 LP는 이게 지금 X가 몇 개 이하냐 하면 2개 이하예요. 2개 이하니까 2의 마이너스 1승 가로 1 플러스 1 플러스 1 나누기 2. 여기는 2의 마이너스 3승 1 플러스 3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죠. 여기는 2의 마이너스 5에 1 플러스 5 플러스 5의 제곱 나누기 2가 되죠.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0.91970이 되고요. 0.42319가 됩니다. 0.12465가 되죠. 자, 그러면 뭐 당연히 이렇게 해서 여기가 P가 되겠죠. 1%, 3%, 5%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LP가 되는데 여기가 1이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0.91970 아닙니까? 0.5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0.9197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가 0.5니까 여기쯤 되는 거죠. 0.42319 여기가 0.12465 이렇게 하면 쭉 거서 여기다 점 찍고 419에 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 97에 점 찍고 여기죠? 이렇게 이으면 돼요. 이렇게 여기는 알파 베타가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알파 베타 안 넣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알파 베타가 없잖아요. 예, 그냥 1%, 3%, 5% 계산한 거니까 1, 3, 5에 점을 넣어서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준형의 경우는 알파 베타를 주기 때문에 알파 베타를 입력을 하고 그냥 일반 55선을 그릴 때는 알파 베타가 없으니까 특별하게 알파 베타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로 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휴대폰 저장 장치를 만드는 A사는 P0가 1%고 P1이 10% 하는 계수기준형 이래 검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함정이라고 이렇게 낸 건데요. 규준형의 검사에서는요. 무조건 이게 나머지 표는 볼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이건 다 버리세요. 규준형은 얘만 있는 거예요. 95%가 10%.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C가 없죠? 그럼 이건 설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4개 중에서 가장 유사한 값을 골라라. 이런 말이 되거든요. 자,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뭔 얘기냐? 이거 1%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P를. 0.0으로 합격을 하는 걸 1%로 한다. 그러면 N 곱하기 0.01은 0.35다. 그럼 N은 35죠?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느냐? P1이 10%니까, N 곱하기 0.1은 3.90이다. 그럼 N은 39예요. 그럼 이게 두 개가 안 맞죠? 이와 같은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N이 8이라는 얘기죠? 0.8 나누기 0.01이니까 80이네요.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거 53이죠. 5.30 나누기 0.1이니까 53이고, 이건 135고, 이거는 670이고, 67이고, 이거는 195고, 195죠? 이거는 80개. 갭이 점점 벌어지죠? 제일 가까운 건 이거네요, 뭐. 그럼 N이 35고 N이 39가 제일 가깝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글쎄, 뭐 이렇게 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평균 내니까 37이다. 이렇게 돼 있죠? 답지에는. 이게, 그렇게 되면 C는 1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란 얘기인데. 뭐, 책들이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도 뭐 이렇게 풀어줍니다만은. 원래 원칙은 어떻게 되냐면 둘 다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둘 다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39가 돼야 돼요. 그래야 둘 다 만족이 되지. 저 평균을 내면은 둘 다 만족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설계를 할 때는 P0 설계를 만족할 거냐, P1을 만족할 거냐, 두 개 안에 가까운 것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P0를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P1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공평하게 계산하니까 아마 두 개를 산술평균 내가지고 결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하여간 이렇게 풀어드리는데 대부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런 문제는 그냥 뭐 대충 풀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꽤 문제가 많이 나온 걸로 돼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게 많이 나올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뭔가 지금 수험생들이 착오를 하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개수계량 샘플링 검사에서 55선을 그릴 때 X축과 Y축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X축과 Y축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그랬는데요. 이거는 뭐 시험 문제가 쉽죠. 개수치와 계량치가 다른데 이게 X축, Y축에 들어가는 게 뭐냐. X축에 들어간 내용은 개수치에서는 P0, P1이다 이렇게 되겠죠. 계량치에서는 M0, M1이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근데 이게 P0, P1일 수도 있거든. 불량 보증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것도 지금 너무 많이 써놓은 형태들 문제들 같아요. 그래서 이게 P0, P1이 되고, 여기 Y축에 들어가야 되면 뭐냐. 합격 확률이 되죠. 6점이 됩니다. 둘 다 노트의 합격 확률입니다. 합격 확률. 이렇게 써셔도 되고, 이쪽에는 LP라고 쓰셔도 되죠. 여기는 이제 평균치. X축에 들어갈 내용은 평균치죠. 이쪽은 부적합률. 여기는 합격률. 이렇게 하면 이제 X, Y 값인데 6점짜리,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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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되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는 밑에 가로넣기가 있어요. P0, 이거 넣기 하는 거. 근데 그거 항목 하나씩 넣을 때는 2점짜리. 근데 이제 개수기준형, 계량기준형이 분명히 분류되어 있다. 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품질 경쟁력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